자, 보세요. 204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적분과 급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그 앞장 10장에서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갔던 176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76페이지 내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을 한꺼번에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정적분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정적분이라는 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봐봐요. 우리가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자, 기본 원리만 소개할 텐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곡선이 있어요. 다 그린 건 아니고요. 어떤 곡선을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A서부터요. 자, 여기가 끝점입니다. 그 시점, 종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하는 점, 시점. 여기를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표현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A서부터 B까지 fx라는 저 곡선을 x에 대해 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저 넓이를 실제로 그냥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배웠거든요. 적분한 다음에 B 넣고 A 넣고 빼서 계산하면 저 넓이가 나온다. 근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원리를 좀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고, 그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건 정적분의 계산이라고 하고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고, 정적분의 정의. 그러니까 도대체 정확하게는 어떤 식의 계산이냐, 저게 라는 건데, 결국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넓이로 좀 쪼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구하거든, 저 넓이를 지금 당장은. 그럼 난 뭘 구할 거냐면 직사각형을 쪼개보려고요. 어떻게 쪼개나 보세요. 자, 이렇게 칸을 나눌 텐데요. 몇 칸을 나누는 거냐? 나는 이걸 n등분 해보려고요. 구간을 n칸으로 나눠보려고. 생각해보세요. 구간을 n칸으로 나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간의 폭이 얼마냐? B에서 A를 뺀, 여기서 이걸 빼면 요게 구간의 폭이에요. 자, 기억을 해보세요. 이 B-A는 뭐다? 구간의 폭. 야, 그럼 n등분 했으면 이걸 n으로 나눈 값이 요 한 칸이겠죠? 이해가나요? 한 칸 저 간격이 뭐냐면 B-A라는 구간 폭을요, n으로 나눈 값이 저게 한 칸이에요. 아, 이게 뭐다? 한 칸. 한 칸의 간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 점들 있죠? 저 점들에 한번 이름을 붙여볼 텐데요. 자, 여기 시작점을 우리가 보통 X좌표 A라는 거를 처음 시작한다는 걸 보통 X0로 잡아요. 제로가 항상 수학에서는 시작이라는 뜻이. 그러면 한 칸 오른쪽 갔으니까 여기를 뭐냐면 첫 번째 X좌표 X1이라고 하려고요. 됐나요? 자, 여기를 X2라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X3라고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칸을 가보겠다는 거. 그랬을 때 나는 뭘 할 거냐면, 봐봐요. 여기 뭐가 있냐? XK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한 칸 가면 X1, 두 칸 가면 X2, 세 칸 가면 X3. 몇 칸 간 거야? K칸 간 거야, K칸. K칸 간 거구나. 그럼 자, 요 XK를 표현해보죠. K칸 간 좌표군요. 어렵습니다. 잘 따라보세요. 그럼 시작점이 뭐예요? A예요. A에서 몇 칸 갔냐? K칸 갔어. 근데 한 칸이 이거지. 이걸 몇 번 더해야 돼? K번 더해야 돼. 그래서 n분의 B-A 이거를 K칸, K번 곱한 값을 더하셔야 저 좌표가 나와요. K번째 X좌표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뭘 할 거냐면 난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 있겠죠? 앞에가 XK-1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 한 칸 가기 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만드냐면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사실 빨간색 직사각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X1에서 보시면 X1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X2에서 그대로 올려보시면 여기서 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X2에서 올린 거 두 번째 직사각형,
xk에서 이렇게 그대로 올린 게 k번째 직사각형. 근데 이게 총 몇 등분했다고 하냐면 n등분했으니까요. 이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n칸이 있어요. n칸. 한 칸, 또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n개가 있거든. 직사각형이 몇 개 있을 것이다. n개, 저 빨간색 직사각형이 n개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봐봐요. 직사각형 지금 빨간색 색깔 맞춰줄게요. 직사각형 n개 있는데 n개를 합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조금씩 얘가 봐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 곡선을 포함한 넓이를 우리가 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냐면 곡선은 모르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혹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로 한번 해봤는데 직사각형 지금 몇 개를 지금 빨간색 몇 개다? n개. 저기 안에 있는 게 지금 이쪽은 다 안 썼어. 지저분해질까봐. 사이사이는. 그럼 n개를 다 더하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흰색 넓이보다 커요, 작아요? 조금 커요. 삐져나가 있잖아. 조금씩. 좀 더 커. 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커. 그럼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봐봐. 이 직사각형 간격을 굉장히 좀 작게 만들면 이 삐져나간 넓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사각형 n개가 아니라 더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로 쪼갤 거 20개로 쪼개면 삐져나간 것들이 좀 줄어들어요. 20개 말고 30개로 채썰 더 있으면 조금 더 삐져나간 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넓이에 좀 가까워져. 더 잘게 자를수록. 그건 이해가? 그럼 어떻게 썰면, 어떻게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썰어버리면 원래 넓이와 거의 흡사해질까? 그러면 무한계로 썰면 되죠. 리미트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버린다? n을 무한. 그러니까 무한계로 잘게 막 거의 우린 직사각형인데 막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사각형인데 너무 채 썰듯이 막 자기자기해서 요리사가 막 쓸듯이 막 썰어가지고 무한계에 막 실처럼 보이는데 그걸 쫙 다 더한 게 저거라고 생각한다면 삐져나간 게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다가 직사각형 n개를 합하는데 리미트 어디로 보내요? 라는 뜻이죠. 어디에 가까이 보내요? 이건데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세요. 이러면 무한계의 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정적분해. 그럼 이걸 식으로 써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직사각형 n개의 합을 어떻게 쓸 거냐면 난 이렇게 쓸 거야. 자, 이 말이 되나 봐봐. 저기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내가 지금 얘가 K번째인 거 이해가자? K번째 직사각형.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세울 거야. 저 K번째만. 그런 다음에 시그마라는 걸 배웠어요. 수초에서. K라는 자리에 2를 넣으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인 이걸 뜻해요. K 자리에 2를 넣으면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뜻해.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번째까지? n까지. K의 1서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기 2라는 뜻으로 수초에서 배웁니다. 시그마.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의 직사각형 넓이 합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이거야. 근데 앞에 리미트를 다시 붙이면 되죠. 원래 첫 번째서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건데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으로 보내면 무한번째까지 더해 이런 뜻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식으로 쓴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보통 요 기호 있죠. 리미트 시그마. 이거를 우리가 1단원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똑같이 시그마인데 첫 번째서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한 거야 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를 실제로 요 기호로 바꿔 풀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동일한 기호예요. 첫 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해봐 이거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데 근데 n 무한으로 보내. 이거는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가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데 n이 무한이었어. 이러거나. 무한번째까지 더해. 이거나. 그냥 대놓고 무한번째까지 하나. 그래서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하고요. 뭐라 한다? 이 기호를 무한거든. 무한히 더하세요. 급수가 뭐야? 수열을 더하세요 라는 뜻이고 무한히 더하세요. 이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는 무한급수라고 해요. 급수. 그럼 식을 더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봐보세요. 리미트 시그마. 이 괄호 안에 있는 K번째 직사각형 넓이 저거에 집중합니다. 이제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볼 텐데
자, 밑변 혹은 가로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이 밑변을 봤더니 요 한 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밑변 길이입니다. 높이는 뭔가 봤더니 높이는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이 녀석의 y값이에요. 함수값. 즉, 이 좌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fxk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아,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부터 먼저 써요, 보통. 세로가 이게 함수값이에요. k번째 좌표를 넣은 함수값. 가로 길이는 뭐야? 저거예요. n분의 b-a. 근데 n분의 b-a도 얘들아 이 약식교로 뭐라고 쓰냐면 이거를 한 칸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요. 이거면 x의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삼각형이 아니고요. 델타라는 거 읽어요. 델타 x. 그러니까 변화량이라는 수학 단어, 수학 기호. 델타 x 이거는 뭐야? 요 한 칸 변화량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델타 x라고 쓴단 말이지. 그럼 약식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 k번째 직사각형 넓이. 근데 첫 번째에서부터 n번째까지니까 그 n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라는 건데 n을 무한으로 보면 무한히 채 썰어서 더하라는 거니까 적어요. 됐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xk가 뭐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 k번째 x좌표는 시작점 더하기 한 칸을 k번 더한 거. 이해갔나요? 대신 여기다 넣습니다. 델타 x 대신 이걸 넣고요. 그럼 최종적인 버전이 나오네요. 보세요. 리미트. 야, 무한히 해. 뭘?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까지 직사각형 더하는데 무한히 더해. 채썰듯이. 그럼 k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뭔데? 아, 세로 길이는 시작점 더하기. 내가 지금 말로 하면서 쓰는 거 보이나? 시작점 더하기 한 칸이 n분의 b-a야. k칸 가면 k번째 x좌표야. 곱하기 n분의 b-a. 이게 밑변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됐습니까? 이겁니다. 아, 여러분들 아까 있잖아요. f'x. 야, 미분을 배웠는데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막 이거 내가 막 미친듯이 랩하듯이 하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 니네 하라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 정만의 4c. 이건 너무 당연하게 하면서 아까 걸 못하는 건 미분을 모르는 거라니까. 알았죠? 똑같습니다. 야,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식이 바로 탁 안 튀어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정적분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식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필수 외우시는데 그냥 외우는 거는 응용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의미를 알면서 외운대. 아, 자, 요만큼이 뜻하는 게 뭐라고?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혹은 세로 길이를 뜻합니다. 이거는 가로 길이를 뜻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게 k번째 직사각형 넓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A는 시작점입니다. 각각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n분의 b-a 요게하고 똑같습니다. 왜? 한 칸이란 뜻이네요. 요게 한 칸입니다. 한 칸의 간격. 아, 근데 요 b-a가 뭔데요? 그랬을 때, 자, b-a는 구간의 폭이었습니다. 여기는 구간의 폭이었어요.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자고 했냐?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리미트 시그마가 이 기호라고 했죠? 리미트 시그마나 이거랑 똑같은 기호예요, 여러분. 근데 시그마가 원래 야, 시그마가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어? 더하세요가 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SUM 뭐 썸 탄다 할 때 그 썸하고 저럴 때 다 할 텐데 이게 SUM이 더하세요라는 영어 단어죠. 썸 이게 썸 더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엑셀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썸 이렇게 돼 있는 거 치면 더 합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거에 맨 앞글자 S를 따야 되겠죠. 더하세요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S가 라틴어가로 이렇게 써요. S를. 이게 S 알파벳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아마 라틴어인가? 내가 여기는 뭐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라틴어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거를 S라고 써 이것도 걔네가. 그 읽기를 S라는 똑같은 단어야 그냥. S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 걔네들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라고 읽어 걔네가.
그래서 더하세요라는 뜻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그마라고.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더하세요. 무한히 더하세요라는 뜻이잖아. 직사각형을. 무한히 더하세요. 이건데, 야, 이거하고 이거 기호를 똑같이 쓸 수는 없고, 좀 간단히 쓰고 싶어. 이러니까 이게 어차피 더하세요가 S잖아요. 그럼 S를 그냥 이렇게 S 이렇게 쓰면 좀 너무 수학기호 같지 않잖아. 예, 알파벳 같잖아. 그래서 이 S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빼서 쓴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뜻이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냥. 그걸 어떻게 읽을래? 또 시그마라고 읽으면 또 똑같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읽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게 결국 뭐다? 더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더하라는 거야? 그럼 시작점이 있죠. 여기 뭐 시점이 어디? A서부터 B까지. 그래서 여기서 시점 볼 때 아 이게 시점인지를 알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 갖다 넣어야 돼. 이해했나요? 의미를? 그럼 어디가 끝점이에요? 종점이 어디예요? 그랬을 때 자 종점을 구하는 방법은 시점에서 뭘 더하면 구간의 폭만큼을 더하면 당연히 종점이겠죠. 근데 구간의 폭이 분자라는 걸 알고 있는 애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시점에다가 이 구간의 폭만큼을 더한 이 자리에 있는 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수 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B라는 종점을 알아서 찾아낼 겁니다. 이건 함수값이죠? 맞아요? 함수값이야. 야 도대체 이 함수값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밑줄 긋는 얘가 K번째 X좌표야. 그냥 X좌표입니다 이게. X좌표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게 fx라는 함수였겠네. 이 괄호 안을 통째로 X좌표로 생각해서 fx라는 함수였구나. fx라는 함수였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 이 뒤에는 가로 길이 한 칸 간격, 한 칸을 얘기하는 게 델타 x. x의 변화량 이런 뜻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잘게 썰고 있지. 굉장히 잘게 썰면 이 델타 x는 뭐에 가까워질까요? 한 칸 간격은 굉장히 잘게 썰면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럼 영어로 미세한, 어마어마하게 작은 미세한이라는 게 delicate라고 써요. delicate.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이게 굉장히 작아지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dx.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얘가 리미트를 만나서 d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고 편하게 계산하는 과정들을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알아내고 한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 증명 과정이 좀 복잡해요. 여러분한테 그것만 설명하는 데만 20분 걸리고 별로 교육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고3 한 명도 없어요. 전국에서 거의 없어요. 학생 중에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걸 굳이 가르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오는 거니까 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이걸로 바꿀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1단원에서 리미트 시그마를 구하는 걸 배우거든요. 일단 우리는 지금 생략하고 그냥 패스하고 안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어쨌거나 리미트 시그마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보통 이 무한급수를 이렇게 바꿔 풀려고 한단 말이지. 여러분 정적분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결국엔 이 넓이 구할 때 뭐 했다? 우리는 무한히 쪼개서 더했다는 거야. 지금 뭐 했다? 무한히 쪼개서 더했다. 그래서 정적분은 원래 정의는 뭡니까? 이건 계산법이고. 그러면 이 리미트 시그마야. 무한히 더한 거야? 무한급수야? 라고 정의하시면 된다. 정의 자체는 저렇게 빠진다는 거 원래. 근데 방법 이름은 뭐냐? 니네가 예전에 중딩 때 하던 것 중에 가감법, 뭐 대입법 이런 거 배웠잖아. 가감법 할 때 가가 더할 가짜. 감이 뺄 감자. 그래서 야, 말만 되게 그럴싸하지 연립방정 싶을 때 어떻게 하니? 더하기 빼기. 뭐 이게 야 더하거나 빼. 이걸 그냥 수학인데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서 더하거나 빼면 돼. 이걸 좀 되게 럭셔리하게 만들게 가감법을 써. 이거잖아. 똑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무한급수인데 방법 이름을 얘기하자니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구간 내가 뭐라고 하나 봐봐. 구간별로 쪼개서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아는 도형 더해버려. 이거를 말로 쓰자면 구간별로 쪼갠다가 나눌 분자. 구간별로 쪼개서 구간별로 더하세요가 더할 적자. 구분 구적법. 애들이 되게 럭셔리하게 이 무한급수를 방법 이름으로 따지면 뭐야? 구분 구적법.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쪼개서 더하기. 우리나라 말로는
쪼개서 더하기. 너무 저질스럽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되게 멋진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분구적법 이러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쪼개서 더해 이런 뜻입니다. 쪼개서 더하는 방법. 근데 무수히 많이 더하니까 개념으로는 무한급수. 무한급수 나오면 정적분으로 바꿔 푼다. 이게 개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에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교재에는 여기까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하시죠. 이것만도 어려울 텐데 여기서 지금 더 썰을 풀어봐야 여기서 머리만 아프니까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걸 정적분으로 바꾸는 버전도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지금 소개하면 여러분 또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 한 3번, 4번 정도 공부하실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우선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앞쪽에 있는 구분구조법 문제도 사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빈칸 넣기 정도로 나옵니다. 혹은 대놓고 증명하세요는 안 나와요. 최근 트렌드상. 그래서 자 다음 같은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한 과정들을 다 빈칸 빵빵빵 뚫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앞쪽에 있는 것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윗단계 강의를 들으실 때쯤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언제든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앞쪽을 풀 생각 없고요. 그건 너희들 너무 어려워. 그냥 206쪽 정도를 해결하는 걸로 이 수업은 목표를 잡으시면 충분하다. 206쪽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 이거야. 아, 206쪽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2, 3등급 뭐 이런 친구들도 풉니다. 실제로 이거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다 2, 3등급이고요. 4등급 친구는 잘 못 풀 거예요, 이게. 하여튼 풀 줄 알죠. 하지만 거의 외워서 풉니다. 이거를 아주 응용해서 내기 시작하면 2등급도 떨궈져 나갑니다. 1등급만이 맞추기 시작한다. 그럼 1등급들은 뭘 보기 때문에 이거에 더 큰 응용도 맞추는 것이냐 그러면 이 식을 보는 순간 내가 아까 그렸던 그림과 연동돼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등급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거야. 근데 이 식을 보고 내 오빠나 형이나 수학 공부 꽤 한다는 애한테 형 이거 식 보고 그림이 떠올라? 그럼 걔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떻게 그림이냐?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외우는 거야 이거 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는 외워서 풀어도 2, 3등급은 나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깊게 공부하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된다. 해보자. 이해 안 가도 좋으니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패턴 정도는 익혀보시길. 보세요. 거기 정적분을 이용하여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시그마로 풀어도 되는데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정적분을 바꿔 푸는데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n분의 k라고 나와 있는 이런 녀석들을 바꿔 풉니다. 정적분으로요. 그럼 저 정적분을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예요. 얘를. 그러니까 원리를 소개해 보면 그냥 딸딸 외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라고 가르치지만 원리를 그냥 소개는 해볼게요. 원리는 뭐냐? 난 이게 x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함수가 뭐냐면 나는 봐봐. 요게 k번째 x좌표 같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k번째 x좌표인데 그 x좌표를 뭐 했어? 세제곱해서 함수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세로 길이고요. 이게 가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함수는 나는 떠올리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봐봐요.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나는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예요. 그랬을 때 나는 구간도 보이는데요. 구간이 0서부터 1까지 보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노란색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 넓이를 뜻해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바로 연동이 되면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외우면 되는 건데, 뭐냐, 구간의 폭이 얼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0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x세제곱이라는 거를 적분하시면 이 넓이가 나와요. 실제 저게 이걸 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구간의 폭이 얼마다? 1이다. 이걸 나는 몇 등분한다?
n등분해서 직사각형 n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칸은 얼마니까? 구원의 폭이 1인데 n으로 나니까 n분의 1이 한 칸이겠죠 뭐. 그쵸? 그래서 한 칸씩 K칸 간 점이 있습니다. 이 좌표를 XK라고 하죠. K칸 갔으니까요. 그럼 첫 시작점이 얼마고요? 시작점 0. 0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 칸이 n분의 1인데 몇 칸 갔다? K칸 간 게 이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K번째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됐지요? 그럼 세로 길이가 뭔데요? 그러면 요 좌표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세로 길이입니다. 직사각형에 y값을 한번 넣어보죠. n분의 1k 0은 필요 없으니까 이게 x좌표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세로 길이로 보입니다. 그럼 세로에다 가로 곱해야 되는데 이게 가로예요. 어딨어? 이게 가로야. 그래서 n분의 1 이게 가로 길이입니다. 이 k번째 직사각형 넓이네요. 그래서 야 이게 k번째면 k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겠지 뭐. 2 넣으면 두 번째 직사각형. 우리 n개니까 n개 이렇게. 야 근데 n개는 삐져나가잖아. 이러면서 리미트 어디? 애들 무한히 잘게 쪼개봐 이런 식으로. 이게 저거네요. 오케이? 저 식을 보는 순간 이 그림이 연동되면서 싹 머릿속에 막 무슨 디지털처럼 싹 오 이렇게 되면 최상위 등급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지금 내가 저걸 이해했다. 이해한 것만으로도 박수 쳐드릴 일이야. 아.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괜찮다. 대부분 이해 못한다. 열의 8은 처음 듣고 나면 저게 뭔 소리야? 가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아는 선배가 고3에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걔한테 이거 설명해라고 해보 걔도 외우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면 걔도 이번 수능에서 변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에서. 최근에 어렵게 나온 추세니까 수학이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것들은 내신에서나 보시는 거고요. 자 봐봐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외우는 건 뭐예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보통 애들한테 외우라고 해. 이 내용을 야 도저히 못하겠냐? 그냥 외우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엄마 가로 안에 있지? 가로 보여? 괄호가 그냥 x야? 이렇게 괄호 안에가 x라고.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x는 뭐야? n분의 k요. 야 k 여기다 쓰지 말자 이렇게. 이런 구조 정도는 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네오박스 친 게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야, 그럼 여기 K 앞에 있는 n분의 1이 원래 한 칸인데 한 칸이라는 걸 몰라. 걔가. 모르면 어떠냐? 그러면서 이게 야 K 앞에 있는 애가 K 앞에 있는 애 보이니? 얘가 dx야. 왠데요? 한 칸이 원래 자기 쪽에서 dx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몰라도 돼. 괜찮아. 몰라도 돼. 머리 아프잖아. 알지 마. 이러면서 그냥 K 앞에 있는 애가 그냥 dx야. 네 선배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도 그럴 거라고 걔가. 왜 dx인지도 몰라. 그냥 K 앞에 있는 애가 dx. 그러니까 늘 2등급인 거야. 1등급은 그냥 빠이빠이인 거지. 물론 나는 2등급만 돼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도 된다. 그런 다음에 하는 거지. 야 리미트 시그마가 뭐야? 아까 어원까지도 막 설명했는데 몰라도 돼. 리미트 시그마는 그냥 인테그랄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 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너 시작점 뭐 쓸래? 그러면 이 자리가 시작점인지는 외우라고 해요. 보통 0이요. 야 그럼 종점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더한 거예요. 그래서 K를 옆으로 빼놓으라는 거예요. 괜히 K 분자해 놓으면 꼭 K 같잖아 분자가. 얘가 K하고 또 0돼서 여기 K라고 쓴다고. 그러지 마시고 K를 항상 옆으로 빼놓으라고. 그래서 분자하고 얘하고 K 분자 있는 거 옆으로 빼놓으라고. 이 두 개 더한 게 종점이에요 정도는 외우시라고요. 뭐가?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x라면서. 그럼 어떤 함수예요? 그러면 이게 x 세제곱. 한참 이렇게 하다가 물어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고3 때. 고2, 고3 때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풀다가 선생님 근데 이게 왜 함수가 x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서야 이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셔도 돼요. x 세제곱 dx. 우선 2등급 안착하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다. 노란색 보이세요? 이거 계산하시면 끝이야.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올린 차수에 역수를 곱하시고요. 1 넣고 0 넣고 빼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이 노란색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곡선이 있는 것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거 정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반듯하지. 반듯한 게 어딨어. 돌멩이 하나 하더라도 야 너네가 돌멩이를 하나 하다못해 그냥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적분을 왜 배우냐면 아니 그 바닷가에서 지금 표류돼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이 정도만 하게 그냥 무슨 정글의 법칙이 나오고 좀 지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애를 좀 많이 낳은 거야 무인도에서. 하여튼 둘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많이 낳았어. 하여튼가 애를 많이 낳고 나서 보니까 집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 거야. 2층 집도 짓고 3층 집도 지어야 되는데 무너지면 다 깔려 죽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돌멩이를 쌓아서 올리더라도 돌멩이의 부피 정도는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 이 공간의 부피를 생각했더니 이 정도 부피에 된 돌을 찾아와야 되고 그걸 메꿔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자연 대상들은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반듯하게 벽돌처럼 돼 있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인 거야. 수학자들이 이렇게 곡선이나 이런 것도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부피도 재고 넓이도 좀 잴 수 있고 이렇게 곡선 들어간 거 넓이 이걸 확장하면 그냥 이 노란색을 내가 노란색 상상해라 쥐 이렇게 해서 여기로 휙 앞으로 입체처럼 빼버리면 그게 입체 도형 아니야? 그런 거에 부피도 구하고 싶고 이렇게 부피도 구해서 그러면 이 정도 부피를 여기다 넣으면 건물이 안 무너지겠네 등등. 이 적분을 뉴턴이 발견한 건데 뉴턴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미분과 적분을 뉴턴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뉴턴이라는 수학자가 네가 알고 있는 그 사과 떨어진 그 뉴턴 말이야. 그 뉴턴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실제 이 정도 건물도 없습니다. 이 정도 높이를 못 지어요. 인간이. 지금 63빌딩 고층 이어 지을 수 있는 게 다 적분 발견되면 몇백 년 안 됩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게. 수학자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 명에 의해서 세상이 몇백 년이 훅 가고 또 몇백 년이 훅 가고 이런 거지. 우리 일반인들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몇천 명 중에 한 명 뛰어나 탁 나오면 세상을 바꿔버리고 훅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애들이 해놓은 걸 배우는 것 뿐이죠.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하나 분야 차지해서 먹고 살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왜 배우나 답답할 것 같아서 이런 게 없었으면 실제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건축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래도 고통이 덜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 혹시라도 수학에 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아주 긍정적인 거는 최근 선진국들은 거의 다 수학 관련 직업들이 탑 랭크 10위 안에 대부분의 최고 연봉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너네가 이제 한 10년 후 직업을 갖게 될 때쯤이면 가장 유망한 과 수학과입니다. 응용수학과 같은 데 나온 애들은 그냥 무조건 억대 연봉, 나머지 취업 준비하고 어디 그냥 일거리만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마 억대 연봉을 불려다닐 겁니다. 수학과 출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날이 이미 미국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 IT의 최고 선두주자니까. 거기서 지금 수학과 나온 애들은 취직 공부 걱정 이런 거 안 해요. 기본적으로 돈 쓸어 담는데요, 얘네들은. 곧 우리나라도 오겠죠. 수학을 좋아한다는 가정하에는 여러분들 그 선배들도 고2, 고3 애들이 이과 애들이 저 무슨 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학과 가라고요. 수학과. 심지어 어떤 애 지금 고2 애가 하나 와가지고 전교 1등에 와가지고 의대 갈까요? 수학과 갈까요? 그러면 내가 너라면 내가 총 맞지 않은 이상 의대는 안 갈 것 같고 수학과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봉사 정신도 있고 의사로서 하는 게 사명감이 있으면 가기를 권장하고 단순하게 의대 가서 돈 벌겠다 그러면 의대는 곧 돈을 못 벌 거거든. 하지만 수학과는 돈을 많이 벌겠죠. 고생대로 하고 돈 못 벌고 봉사하는 거에 의미를 둘 거면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우리 엄마가 의사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사할 때쯤이면 돈을 못 법니다. 의사는 다 기계가 수술할 텐데 무슨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2번 그 모든 기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팅은 수학자들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긴 한데 아니 수학이 진짜 너무 싫은데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 혹시 공부하다가 재밌어지면 더 깊게 공부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 이것도 보자. 아유, 복잡하다, 복잡해. 그치? 근데 이 식이 뭘로 보이셔? 그냥 봐보세요, 한번. 이 식이 뭘로 보이셨으면 좋겠냐? 난 이 노란색 밑줄 그은 게요, 세로 길이를 막 더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가로 길이 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첫 번째 익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두 번째 익사각형. 세 번째 익사각형. 이렇게 간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시그마 처리하려고요. 시그마, 이건 더하세요니까. 자, 어떤 식을 시그마로 처리할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변하는 숫자예요. 어디가 변하고 있는지 밑줄 그은 거에서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뭐 이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변하고 있는 부분. 1이 변하냐? 1, 1, 1, 1. 안 변해. 분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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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그마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봐봐. 이렇게 동그라미 잡아. 변하고 있는 데만 보시면 돼. 저기만 K라고 놓으시면 돼. 아, 찾았다. K. 이렇게 하면서. 아, 요 K 자리에 잃는 게 이거구만. 잃는 게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지? N까지 늘어나는 거구나. 아, 이거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저 밑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게 수투죠, 수투. 여러분 이번 학기 시험에 나오는 거. 수투는 이렇게 잡는 것이고. 그럼 n분의 1, 너 왜 밖에 있니?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와도 되죠? 왜? K가 변수니까 K 입장에서 n은 개수일 뿐입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 아까 식하고 동일하네. 자, 물론 이게 그림까지 그려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갑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걸 x로 잡으시라고요. 아, 이게 k번째 x좌표구나. 그래서 1 더하기 n분의 1k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 k 앞에 있는 n분의 1. 아, 네가 dx구나. 그래서 n분의 1이 dx로 바뀌겠군. 자, 리미트 시그마. 너는 인테그랄이야. 이렇게. 시작점이 어디야? 여기가 시작점이야. 종점이 어디야? 2하고 2에 더한 게 종점이야. 왜 그런지 몰라도 좋습니다. 자, 이게 x야. 그래서 x제곱이라는 함수였군. 이게 dx군. 됐어. 이거 계산하시면 끝. 답이라는 거야. 됐나요? 외우기라도 합시다. 그래도 문제는 풀린다. 내신 정도는 여기까지.